최고로 깨끗하고 좋고 놀기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에 못 들어가겠는데. 아, 그리고 물은 동해바다처럼 차갑진 않습니다. 물속에서 물이 탁하고 파도가 너무 세서 세트를 간단하게 하나 시켜갖고 여기서 한번 먹고 지금 매우 배가 고픕니다. 맛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182위안이 나왔으니까 동네에 위치한 이가 식당이라고 한국인이 제일 가장 좋아학당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늘 새우찜이라고 합니다. 꿔바로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신선한 고기를 썼느냐, 잘 튀겼느냐, 새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느냐. 딱 이 세 가지 맛을 엄청 저렴한 거죠. 이 영상 보셔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공되잖아요. 냅킨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잘 썼어요. 수수료가 붙는 것 같아요. 오늘 첫 코스로 온 곳 녹회도라는 곳에 왔습니다. 사슴들이 보시면은 다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있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뒤돌아보고 있죠. 꽤 크죠?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간이 세고 살짝 기름지면서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전혀 간이 안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선찜 요리가 나온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까지 훨씬 돈 느낌으로 이제 외국에 가고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거를 또 배웠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인데요.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워낙 점심을 끈하게 늦게 먹어서 오늘은 아침은 죽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 안 먹고 오늘 이제 바닷가로 좀 나가서 물놀이를 좀 하다가 들어올 생각입니다. 야롱베이에 왔습니다. 입구 광장 쪽에는 놀이기구 몇 개가 보이고요. 오늘도 날씨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회전목마도 있고 뭐 바이킹도 보이는 것 같고요. 해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 통로를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숙소의 수영장에서 여기 현지에 살고 계시는 그 외국인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야롱베이가 최고로 깨끗하고 좋고 놀기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와봤습니다. 자리는 못 잡았어요.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파라솔 같은 데는 여기 호텔이나 리조트 투숙객들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아닌 쪽은 있었는데 그쪽에는 무슨 해양 스포츠를 해야만 빌려준다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해양 스포츠 할 리가 없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여기서 3시간, 4시간씩 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바닷가로 나와서 그냥 짐 놓고 바로 물로 들어가 봅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방수가 되는데 한 번도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될래나 안 될래나 지금 한번 물에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젠장. 위에 그 옷은 하나 벗고 와야 되는데 옷을 안 벗고 왔네. 아이 젠장. 에이 다 젖었네 이거. 이따 집에 갈 때 입고 가야 되는데. 나 물에 오늘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나 진짜. 선글라스는 왜 끼고 온 거야? 스노클링 할 사람이. 다시 선글라스 벗으러 바닷가로 나갑니다. 오늘 물에 못 들어가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여기가 물이 제일 깨끗하고 좋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천혜해각 쪽이 훨씬 물이 맑은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 진짜 속은 느낌이야. 바람이 오늘 꽤 불어갖고 파도가 꽤 있습니다. 약간 동해바다 스타일이에요. 조금만 들어가면 깊어집니다. 그리고 물은 동해바다처럼 차갑진 않습니다. 적정한 놀기 딱 좋은 온도, 그 정도예요. 물속에서 물고기랑 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오늘도 꽝인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놀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탁하고 파도가 너무 세서 스노클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파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파도 타고 좀 놀다가 그렇다고 서핑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다 다쳐요. 어쨌든 여기서 좀 놀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탈 것 같아갖고 원래 까만데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파도 좋을 때 기다려갖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논 것 같아요. 볕은 따가웠지만 그래도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이 동해바다처럼 그렇게 차갑지는 않아갖고
오랫동안 거기서 계속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춥거나 이렇게 오한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놀러 오면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오늘 야롱베이 와서 일단 맛을 봤고요. 야롱베이의 맛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물놀이 하니까 좀 출출해갖고 맥으로 들어왔어요. 맥. 여기는 그래도 맥은 주문하기가 편하네요. 키오스크가 있어갖고 주문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주문했고 지금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라서 좀 시원한 편이고요. 세트를 간단하게 하나 시켜갖고 여기서 한번 먹고 또 이동하려고 합니다. 물론 콜라 맛인데 좀 싱거워요. 프렌치 후라이는 일단 한국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맛이네요. 이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패스트푸드점도 나라마다 그 지역에마다 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치킨 먹어. 치킨 튀김옷에 약간 카레가루가 살짝 있어요. 국내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맛있습니다. 잘 먹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야롱베이에 가서 물놀이 하고 돌아와서 정비 후에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으러 여기 가까운 호텔 밑에 푸드코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샤워를 하면서도 참 느끼는 게, 샴푸나 샤워 젤이나 다 있는데 고수 냄새가 납니다. 열을 가해도 몸에서 고수 냄새가 나고, 샤워젤을 사용해도 몸에서 또 고수 냄새가 납니다. 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고수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쇼핑몰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있는 지하 푸드코트로 왔습니다. 회전 초밥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지금 손님이 한 저까지 해서 2테이블밖에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회전 초밥하고는 좀 종목이 다른 것 같아요. 롤도 있고 연어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생선이 보이는데, 우리처럼 그 말 그대로 그거 있잖아요. 광어나 뭐 우럭이나 이렇게 화로 생선이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요리를 하는 거예요. 뭐 장어를 볶았다든지 졸였다든지, 그리고 롤도 이것저것 잔뜩 올라가져 있어요. 뭐 참치라든지 마요네즈라든지 날치알이라든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뭐 초록색 이런 거. 이거는 장어 같고 얘는 장어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무슨 생선인지는 한번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우 배가 고픕니다. 오늘도 한잔 하시고. 하이나는 자체에서는 그 자체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유의 음식보다는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 쪽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 북쪽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장어초밥 맛인데 장어초밥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생선이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식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롤에다가 장어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들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입에 먹기에는 솔직히 좀 거북스럽네요. 좀 너무 커서. 젠장. 우리 스타일대로 갑니다. 그냥 롤 반으로 잘라 먹고, 게살하고 채소가 들어있어요. 단무지 비슷한 것도 들어있는데 단무지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새우 롤 초밥인 것 같아요. 계란하고 당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맛살 같은 거 좀 보이고요. 위에는 마요네즈하고 날치알, 그리고 새우. 맛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깔끔하고. 이거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한 4만원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82위안이 나왔으니까 36,000원. 36,000원어치 먹었습니다. 맥주 2병, 10접시. 혼자 먹은 것 치고 너무 많이 먹었나요? 하여간, 그리고 또 어제 그거 탔던 데 있잖아요. 그 트램. 좀 더 앞에 거기가 좀 번화가더라고요. 그쪽으로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와, 인도가 사람이 다닐 길이 거의 없습니다. 양쪽으로, 인도 양쪽으로 오토바이가 쫙.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이시죠? 저녁에 산책 겸 숙소 근처에는 뭔가 재밌는 곳이 없을까 해갖고 나와봤습니다. 오토바이 기가 막히죠?
끝도 없이 오토바이입니다. 네, 여기는 대구시 수성로. 이건 장난이고요. 수성로는 맞아요. 수성로에 위치한 이가 식당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뭐 한국인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라고 하네요. 한글 메뉴도 있다고 하고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처럼 트램을 타고 내정거장 왔어요. 금방 왔어요. 3위안 600원 내고 내정거장 와서 알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왔어요. 이쪽에 지날 때마다 여기가 밤에는 굉장히 번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당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초밥을 먹어서 배가 아직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엄청나게 시켜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꾸 뭐 이것저것 권하던데 거절했고, 여기가 한글 메뉴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부 한글은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한글이고 그걸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미는 것 같아요. 이 식당에서. 촌스럽지만 탕수육, 꼬바로우가 제일은 아니지만 맛있다고도 하니까 그거 하나 주문했고요. 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꼬바로우는 뭐 흔하게 먹는 음식이죠. 이제 맛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늘이 잔뜩 올려진 새우죠. 마늘 새우찜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시켰고요. 맥주는 생맥주인 줄 알았는데 양은 500ml고 한번 먹어볼게요. 잔을 되게 조그만 데다 줍니다. 뭐 한 잔 갖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더 마셔보겠습니다. 꼬바로우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신선한 고기를 썼느냐, 돼지고기로 하죠. 두 번째, 잘 튀겼느냐. 세 번째, 새콤달콤한 양념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느냐. 딱 이 세 가지만 맛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대충 거의 8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이 요리는. 일단 튀긴 거 잘 튀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단맛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고기는 돈가스용 망치를 치잖아요. 얇게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친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고기가 얇고요. 두 번째, 새우. 마늘이 진짜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죠? 노란 게 다 마늘이에요. 껍질이 다 까져 있지는 않은데 이거 먹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끊어서 껍질을 다 까주진 않았어요. 새우가 있으면은 새우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쫙 벌려놨어요. 반에 나머지는 껍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게장 같은 거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발라내기가 까다로워요. 껍질째 다 먹었는데 껍질이 딱딱하거나 찌기진 않네요. 껍질째 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 좋아할 만하네요. 마늘 새우찜에 보니까 끝에 얇은 당면 같은 게 있네요. 찜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갔어요. 면이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느끼해요. 아무튼 두 요리 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흠이 있다면 여기 에어컨이 틀긴 틀어져 있어요. 천장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구멍에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선풍기 앞에다 따로 틀어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더운 거 빼놓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마늘 새우찜이 2만원, 그 다음에 꼬바로우는 12,800원. 우리나라 중국 그 요리집에 가서 먹는 거에 비교하면 엄청 저렴한 거죠. 참고로 또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 꼬바로우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생각나네요. 근데 뭐 이 영상 보셔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 맛집 정도까지의 맛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침을 조금만 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먹었습니다. 새우찜 다 먹었죠? 꼬바로우 꽤 많이 남았습니다. 배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겠고 맥주는 3병 먹었고 포장을 해달랄까 했었는데 포장을 옆에서 어떤 중국분들이 포장을 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싹 부어서 그냥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포장해달라는 생각은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장 안 하는 걸로 그냥 남기고 가는 걸로.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 싫은데 할 수 없고 일단 그렇고요.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더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선풍기 조그만 거 하나 우리 쪽으로 돌려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일하시는 분들이 덥겠죠. 저는 안 더울 줄 알았어요. 원래 여기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덥나 봐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 가서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서 있는 거죠. 우리한테 틀어준 선풍기를.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 갖고 자기네끼리 저기 잠깐 앉아 있으면서 선풍기를 아예 그쪽 자기네 쪽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저는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고 기본적인 상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화장실에 아까 갔는데 전부 앉아 쪼그라싸밖에 없다고요. 양변기가 없어요. 어느 화장실에 가도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2025년도에 전 세계 경제대국 1, 2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기가 막힙니다. 여기 어쨌든 와서 저녁 식사 맛있게 가격도 괜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잘 먹고 갑니다. 많이 먹어서 내정거장인데 내정거장을 걸어갈 수는 없고 또 소화시켜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녁 식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영수증에 보니까 직원이라고 있어요. 종이 지자에다가 수건 건자가 뭔 소린가 그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냅킨을 직원이라고 하나 봐요. 냅킨 당연히 어느 식당 가나 기본 제공되잖아요. 냅킨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우울하네요. 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여기 중국에는 알리페이를 거의 이용하는데 어떤 거기에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뭐 트래블 여행용 카드를 알리페이에 등록시켜 놓고 거기서 충전해 갖고 우리 직불카드 쓰는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어디 가서나 심지어 노점에 가서 핫도그 하나 사 먹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아주 편리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밖에 나가서 식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게 어떤 일정량의 금액이 넘어서면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횟수가 중요해서 그런 건지 오늘 저녁에 식사를 3번째 밖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원래 나오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그거보다 수수료가 더 붙더라고요. 뭐 102원, 뭐 110원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뭐 횟수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아무튼 몇 번 하루에 몇 번 이상 쓰거나 얼마 이상 쓰게 되면 수수료가 붙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확실히 알아보고 여행 오시더라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수료가 붙는 거는 알겠는데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서 왜 붙는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좀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밖에서 오느라고 무지 더웠습니다. 내일은 또 오전에 여기서 체크아웃하고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 일정이 끝나고 나면 모레 새벽 2시 넘어서 비행기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숙소에서는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씻고 일찍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번째 날 모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이제 여기서 숙소로 빠이빠이 합니다. 오전에 조식을 먹고 지금 짐을 싸갖고 현재 시간 여기 11시인데요. 호텔을 나섭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은 점심 식사로 바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일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 오늘 첫 코스로 온 곳은 녹회두라는 곳에 왔습니다. 녹이 이제 사슴 녹자에다가 회가 돌아올 회, 두자가 머리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슴이 머리를 돌린다, 뒤돌아본다 이런 얘기죠. 나름대로 전설이 있다는데요. 여기 일단 입구입니다. 지금 이제 티켓팅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뒷배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슴 동상들이 있는데 사슴들이 보시면은 다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전설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선녀를 만났는데 선녀 옷을 훔쳐갖고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기도 있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요족이라고 있답니다. 요족은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데 한 이제 남자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선녀를 만나게 돼갖고 눈이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돼갖고 뭐 어떻게 그 내용은 비슷해요. 선녀 나무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상황이 생기는데 저 하늘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옥황상제가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사슴의 모습으로 지상으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나무꾼이 선녀를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선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슴이니까 못 알아본 거죠. 화살을 거기서 날린답니다. 퓨 날렸는데 거기서 맞아서 죽으면 아주 비극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맞지는 않았대요. 빗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꾼을 향해 뒤돌아보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녹회두라고 합니다. 메인 동상이 있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누가 조각한 것 같습니다. 높이는 한 6m에서 한 8m 사이인 것 같은데 사슴 한 마리가 뒤돌아보고 있죠. 옆에는 선녀인가요? 사냥꾼이라면 너무 곱상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꽤 크죠? 이거 조각하려면 힘들었을 겁니다. 뛰어 올라왔더니 힘드네요. 자, 점심 식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합요리라고 하는데 혼합요리의 특징은 조금 간이 세고 매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닭고기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넣고 볶은 요리 같습니다. 고기에 고추를 볶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닭도리탕. 조금 매콤하네요. 세 번째는 계란에다가 고추를 넣고 볶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세 번째 요리까지는 아주
고추를 시작해서 고추로 끝납니다. 요건 가지를 또 볶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무슨 국이 남았는데요. 계란하고 미역하고 쪽파. 근데 미역국이 상당히 기름진 것 같아요. 살짝 기름지면서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전혀 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들이 간이 세니까 요걸로 그냥 위장을 달래라고 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스프식으로. 마지막으로 생선찜 요리가 나온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브로콜리 넘어져 기름에 풍덩. 네, 점심을 먹고 여기 뿌싱제라는 거리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포장마차 쳐져 있는 가운데 골목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뭐 액세서리부터 여러 가지 많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던 마크죠? 피자집. 여기서는 필승객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중국에서는. 네, 여기 진주 목걸이가 굉장히 많이 파는데 진주 목걸이가 천연 진주는 아니고 그 못난이 진주라고 해갖고 진주 이제 양식한 거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 그렇다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행 같이 온 그런 패키지 동료들과 일행들과 헤어지고 디디 택시를 타고 여기 새로운 숙소로 왔습니다. 맹그로브 리조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되게 커요. 여기 굉장히 큰데 단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 숙박을 할 게 아니라 저녁에 비행기 시간까지만 있다가 갈 거라서 제일 저렴한 방으로 42,000원? 44,000원 정도에 예약하고 지금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뭐 물놀이장도 보입니다. 여기서 근데 어떻게 뷰는 제일 좋은 곳으로 준 것 같아요. 여기 25층이라서 리조트 안에가 환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후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슨 뭐 녹물이 나온다, 뭐 너무 춥다, 너무 덥다, 지저분하다. 근데 제가 지금 둘러본 바로는 괜찮은데요. 오히려 제가 어제까지 훨씬 돈 많이 주고 지내던 숙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접근성도 되게 좋아요. 주위에 보면은 트램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센터나 아니면은 먹을 수 있는 로컬 맛집 같은 것도 이 근처에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이따 12시까지 8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8시간 동안 좀 쉬고 또 저녁 먹을 시간에 나가서 좀 한번 둘러보고 12시 반까지 공항에 갈 생각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반이 조금 넘었네요. 낮에는 33도였고요. 나갈 엄두가 안 나갔고 그냥 이런 거 우육면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거랑 간장맛 술 아시죠? 제가 둘째 날인가 샀다가 실패한 술 귀국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먹는 만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깜빡 잊고 있었던 우리 술을 이걸 갖고 왔었는데 어렵게 갖고 온 거를 물론 어렵게 갖고 오진 않았어요. 비행기에 갖고 왔으니까. 근데 이걸 또 도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마저 먹고 가려고 깠습니다. 이 술이 처음 먹었을 때보다는 오늘 두 번째 먹는 건데 괜찮네요. 또 두 번째 먹으니까. 그리고 이 우육탕면이라고 써있는 이 사발면은 어디 가도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제일 흔한 그런 컵라면 종류 중에 한 가지인가 봐요. 근데 재료가 안에 스프가 우리나라보다 충실하다는 걸 제가 인정해요. 스프가 보통 3개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건조시킨 파 같은 거 막 들어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물컹물컹한 소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있고 또 분말 스프도 당연히 들어있고 스프가 3가지고요. 맛은 제가 며칠 동안 먹었던 무슨 국수 무슨 면 먹으면 딱 그 맛, 딱 그거예요. 그리고 고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 지금 짐 검색까지 다 끝내고 아주 이렇게 네, 여기는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여기 현재 시간 7시 42분 도착했고요. 이번에 중국 하이난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 항상 느끼는 게 뭐 즐거웠다, 재밌었다, 좋다, 아니다 뭐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느끼는 거는 뭘 배웠다,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정말 몰랐네. 이렇게 항상 어떤 새로운 걸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이제 외국에 가곤 하는데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번에도 많은 거를 또 배웠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가면은 더 재밌고 더 좋고 더 맛있고 또 괜찮은 곳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국 하이난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